안녕하세요. 하는 재미도 있고 콜레아 듣는 재미도 있는 자취만만 적용기술사 김은숙입니다. 아까 참 짧은 단어 그렇게 잘 입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죠? 뭐 정말 저는 여러분한테 골라 듣는 재미보다는요 아는 재미를 진짜 쏠쏠하게 나도록 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이겠죠. 자, 그런 뜻에서 오늘 정지 설계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정지 설계의 목적 중에서도요 기능과 미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지 설계라는 것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실제 그레이딩이라면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흙을 싹 갈아서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굴곡 있는 것들을 판단하게 가는 작업 자체가 우리가 정지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폼셈에도 나와 있죠. 정지 작업이라고. 자, 그래서 정지 이번에는 설계입니다. 작업과 설계는 좀 다르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할 것이냐라는 것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목적과 우리가 목적에는요, 실제로 우리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능이 있고요. 미적인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관점에서 구분해서 설명해라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외국의 단어니까 일단 그 위키피디아라는 어떤 사전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그죠? 토공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조경,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에서 하는 일단 쉽게 말하면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헛각기 등을 말했다라고 했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형을 평탄하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제는 그 외국에서 말하는 어떤 그레이딩이라는 작업은 물론 이제 그레이딩 안에는 마운딩도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한다, 그다음에 헛긋기 한다, 그다음 이 뭐죠? 아까처럼 뭐 시각적으로 조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쭉 있으면 산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 이는 어떤 이 산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그죠? 잘라내서 조금 잘라낸다면 좀 웃기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차가 쭉 가게 되면 이쪽에 시선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는 그냥 무식하게 팍 잘라버리는데 우리는 정지 계획 설계라기보다는 뭐예요? 토지 이용상 가장 도로를 안전하게 내기 위한 방법인데 너무 삼각기를 많이 해서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이쪽을 이제 좀 굴곡스럽게 한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단면을 떠 보면요 이렇게 탁 서 있는 것을 진짜 시각적으로 이렇게 좀 완만하게 해준다라는 개념도 전부 다 우리가 정지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안전하게 평탄한 어떤 작업을 위해서도 울퉁불퉁한 것보다는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죠. 토공 작업으로서 우리가 우수 계획이라든지 할 때도 전부 다 평탄한 작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사를 약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다 정지 계획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지 계획이란 것 자체가 기능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지금 이런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기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탄한 작업은 전부 다 기능을 위해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마운딩이나 시각 조절. 물론 마운딩도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어떤 곳에 너무 들어가가지고 한 몰돼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또 마운딩을 하는 거죠. 그죠? 흙을 더듬게 하는 거죠. 마운딩이라서 꼭 이렇게 지혜보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더듬게 하는 개념도 다 마운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기능상 하는 경우도 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마운딩은 물론 우리가 인공 지반 위에 어떤 토양의 어떠한 그 지반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또 기능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해주는 율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마운딩도 이제 안전과 기능적인 것과 미적인 것으로 또 구분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레이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레이딩이라는 것은 정지 설계지만
안전 평탄화하는 작업이 있고 마운딩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조금 더 따져보면은 전부 다 어떠한 시각 조절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앞에 지금 말 그대로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죠? 토공이나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컨스트럭션이라고 해놨어요. 그에서 기초 레벨을 안전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꼭 지형을 평탄화하는 방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지형을 다소 변형시키는 방법, 뭐 시각적이든 그 다음에 뭐 기능적이든 이렇게 하는 토공 작업 자체를 우리가 그레이딩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말하는 위키페디아에서 나와 있는 그 사전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 구조학에 보면요. 설계 우리가 기사 시험 칠 때 보면 우리가 정지 설계 나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안 배웠어요. 우리 때는 안 배웠고요. 실제 지금 이제 뭐그 기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구조 흙계산하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토공하는 작업이라든지 단면도 하는 작업 이런데 전부 다 정지 설계에 관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거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마운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KDS 기준에서 또 대지 지형 변경이라는 단어도 실제로 우리가 정지의 어떤 개념입니다. KDS 기준에서 나오고요. 적용 구조학의 어떤 정지 설계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마 이때 정지 설계의 어떤 시험은요. 어찌 보면은 적용 구조학, 지금 우리가 적용 기사 시험 치는데 적용 구조라 해가지고 따로 이제 과목이 나오니까 토양의 토공량 설계하고 그다음에 마운딩하는 양을 설계하는 부분에 굉장히 내용들이 많이 다뤄져 있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그 기사책에 그 우리가 구조학 책을 한번 봐보세요.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말 그대로 기술사죠. 그죠? 기술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지 설계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뭐 때문에 해주는가,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대로 기능과 그 다음에 미적인 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조, 비록 기사 문제 같은 느낌이지만 항상 이야기지만 기사처럼 풀면 여러분은 기사 시험 치러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기술사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사의 삼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더 달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좀 더 미적으로 뭔가 조금 더 조성식 뭔가 더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더 유의사항, 시공시 유의사항, 이래서 자, 여러분 1번에 만약에 정지 설계의 목적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정지의 목적별 기능과 그 다음에 3번에 어떤 미적 기능 부분을 설명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유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판에 박힌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공사하면서 여러분이 시공하면서 아니면 설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설계할 때 유의사항은 뭔가 라는 것도 고려해야 될 상황, 유의사항이나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더 첨부해서 적어도 충분히 좋은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책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 그 이런 내용만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기사 시험 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기술사다운 시험 문제를 시험으로 쳐야 됩니다. 비록 기사 문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목적 1번에 항상 제가 이야기지만 1번 안에 기능과 미적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너무 재미없잖아요. 어차피 기능과 미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목적 안에 기능과 미적 적어도 되는데, 저는 뭐라고 했나요? 말 그대로 유형을 적었네요. 그죠? 저는 유형을 적었습니다. 정지 설계의 유형별 목적. 왜냐하면 뒤에 이 목적에 따라서 기능과 미적으로 나뉘게 주기 위해서 유형을 구분을 해줬죠. 자, 그래서 뭐 기능적 목적과 그다음에 미적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겠죠. 그죠? 당연히 그랬겠죠. 뒤에는 안 봐도 뒤에 바로 나와 있네. 이번에 미적 목적 해가지고 그죠? 자, 그다음에 3번 꼭 나올 것 같은 느낌에. 3번은 안 나왔네요. 그래서 1, 2로 나눴네. 1, 2와 다시 또 1, 2로 나눠놨네요.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굳이 1번 안에 이렇게 많이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유형해서 더 간단하게 이거를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 1 안에 있는 내용을 확 줄여서 그냥 유형 이래가지고 지형 교정하고 그 다음에 마운딩 조성 그 다음에 시각 차단 완화 그 다음에 경관 창출 이런 유형을 적어도 간단하게 적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형에 따라서 뒤에 목적 간단하게 적으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뒤에 나올 내용을 말 그대로 복선을 깔은 거죠. 한마디로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풀 것입니다 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굳이 서원이란 타이틀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길게 나열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을 잠깐 보면요. 우리가 기능과 그다음 미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이게 마치 이제 이에 나올 내용들이네요.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전이나 어떤 배수를 해서 실제 이렇게 나눠놔도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유형별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냥 유형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죠? 안전의 어떠한 것과 그죠? 그다음에 어떤 이게 기능이죠. 그러니까 뒤에 어차피 기능과 미가 나오니까 그냥 안전과 그다음에 경관 창출 이런 단어로 우리가 바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안전은 어차피 기능이고 경관 창출은 미라는 게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이딩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평탄화 작업 그 다음에 그레이딩 또는 마운딩 그 다음에 경관 창출에는 마운딩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단 완화 이런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차단 마운딩 가지고도 또 차단하고 완화하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다 미에도 들어가고요 기능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구분을 해서 안에 뒤에 어떤 내용으로 다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능이냐 미냐로 구분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차단이라는 개념이나 완화라는 개념 같은 마운딩을 하더라도요. 마운딩을 하는데 똑같이 마운딩을 하는데 뚝의 개념을 해가지고 뚝으로 쌓아서 요 옆에 차가 다녀요. 큰 차들이 다녀요. 큰 차들이 다녀서 여기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마운딩을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소음의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운딩은 소음 차단인데 이 마운딩은 무엇을 위한 마운딩이죠? 기능을 위한 마운딩이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같은 마운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이고 어떤 장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내가 기능적으로 설명할 것이냐 미적으로 설명할 것이냐 라는 것은 밑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사에 좋은 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죠. 이게 정답은 항상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 안에는 지형 교정이나 자연 배수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능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마운딩 뚝 조성도 어떤 목적이냐죠. 여기 나오네요. 바로 주변 교통을 분리해서 안전성 확보를 한다든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식물 생육에 어떤 부적절한 어떤 것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능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적인 것은 시계 차단이라든지 완화, 저쪽에 있는 것을 보기 좀 싫은 것을 우리가 마운딩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런 것을 차단이나 완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미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반드시 안전하고는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자, 그랬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뚝이 있는, 도로가 있는데, 차단, 완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를 부분적으로 잘라주는 것은 기능이죠. 그죠? 자, 이제 그것을 밑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기능과 미와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경관조와 연출 완화 하면서 자, 또 너무 큰 공간에 우리가 마운딩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아니면 화단이 너무 막 평탄하게 넓다.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아파트에 화단이 있는데 그냥 평탄하게 흙만 쫙 깔아놓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건축 토목에서 말 그대로 그 짓을 잘하죠. 그죠? 흙만 쭉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적용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마운팅을 하는데 그냥 무덤처럼 마운팅 하지 않죠. 그죠? 어떤 곳은 얕았다가 어떤 곳은 높았다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경관 연출을 위해서 하죠. 그죠? 수목 식재의 어떠한 뿌리의 어떤 그걸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어떤 넓은 지역에 이 뭐라 하죠? 부드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조화라든지 그 주위의 넓은 것을 이 뭐라고 해요? 압도적인 시설, 압도적이다 하면 좀 그렇고 어떤 공간의 평탄한 모습을 완화시키는 방법. 자,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주위 조화 아니면은 공간의 연출. 뭐 공간 연출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옆에 나와 있는 기하학적인 형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가 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이라기보다는 2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니면 뭐 1을 저걸 앞에 있는 것을 조금 짧게 잘라서 설명을 해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말 그대로 저는 또 2를 따로 적어놨네요. 그죠? KDS 기존 마운딩과 라운딩, 그 다음에 표토 형성, 그리고 직제 지반, 조성으로 다시 구분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만약에 1로 썼다 하면 이거 저는 사실은 2를 써도 충분히 좋은 답이에요. 근데 뭐 제가 굳이 또 뭐 여러분들이 좀 진짜 아는 재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 저는 또 한다면 우리가 그 적용 구조학에서 나온 내용을 적던지 아니면 KDS 기준 좀 아는 척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마운딩도 전부 다 우리가 그레이딩이고요. 그 다음에 라운딩, 그 다음에 표토 형성, 식재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뭐 쭉 나열을 해도 좋습니다. 3 안에 3으로 가가지고 라운딩과 마운딩을 이것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적인 것과 살을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구분을 했으니까 자, 미적인 것을 마운딩이나 라운딩을 미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운딩이나 라운딩을 기능으로 넣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구분해서 적어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면요. 2에 이렇게 KDS 기준을 적는 것보다는 바로 미적인 것과 미적인 걸 적고 3에 기능을 적고 기능적인 어떤 부분을 적고 그 다음에 4는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을 적어도 좋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것을 설계시 유의사항이나 아니면 고려사항이라는 것도 좋고요. 고려사항이나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능과 미적인 걸 그냥 포함해서 적으면 되겠죠. 그죠? 뭐 흙의 성질을 한다라든지 경사도를 보면서 한다라든지 주위 상황과 조화되게 한다라든지 자, 그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능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3, 4로 적어놨죠. 그죠? 당연히 2는
우리가 KD에서 기준을 적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라운딩 식재 기반 미를 위해서는 마운딩 시각 조절 라운딩 했습니다. 자 앞에 뭐라고 적었죠? 라운딩과 마운딩 표토 형성 식재 지반 조성 이라는 것이 적용 식재 기준의 내용들이 뭔가 나와 있죠. 제가 뭐 의미 자체를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라운딩을 잠깐 볼까요? 뭐 마운딩은 알 거고요. 라운딩이라면요 위화감 조성, 그죠? 그다음에 비탈 접촉면에 굴절되는 곳에 위화감 조성이나 경관 향상, 침식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모두 상하를 굴곡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부 다 내용들을 딱 보면 위화감 완화, 경관 향상과 침식 방지입니다. 전부 다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라운딩 같은 경우는 기능에 넣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라운딩이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라운딩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경관이나 어떠한 뭐 완화, 위화감 완화 쪽입니다 라고 한다면 밑쪽으로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으로 넣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기술사의 답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넣는데 논리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론은 구조학이나 KDS 기준에 나와 있지만 나머지 구분해서 넣는 것은요, 여러분의 의견이에요. 여러분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목적에 따라서 기능이냐 미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논리화 시켜서 넣는다는 거죠. 논리라는 게 뭐죠? 내가 주장해서 상대방이 인식을 해서 검증하면 그게 바로 논리죠. 그죠? 그래서 기술사의 답지는요, 논리고 그래서 논술이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정지 계획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다 답을 적었음직한 3번. 여러분은 항상 답을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거는 적었을 것 같아요. 3번. 그죠? 3번은 충분히 잘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통 조경에서 자주 활용된 전통 식물 열종 상징적 의미라고 했는데 자, 제가 맨 처음에 2교시 강의할 때, 3교시 강의할 때였나? 3교시 처음, 다음에 강의할 때 이런 말 했죠? 3교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교시가 그나마 쉽거든요. 그나마 쉬운데 1, 2교시는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일 어려웠던 게 2교시였어요. 자, 그랬는데 2교시 어렵다는 것은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한테 뭐 쉽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어렵고요. 저한테도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자, 3교시는 누구한테나 쉬웠습니다. 누구한테나 쉬운 곳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당락이 결정을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이 모르는 것은 다 모를 수도 있다지만 아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제대로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3교시 전통 조경, 전통 식물 열종 하니까 열종을 그냥 적었을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그냥 적었을 확률이 높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시험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떨어지신 분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적었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들으시는 게 좋고요. 뭐 합격된 사람은 듣지도 않겠죠. 근데 주위에 합격되신 분 있으면 너 3번, 이번 3번 너 어떻게 적었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되신 분과 합격 안 되신 분, 합격되신 분도 이거 3번 적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적은 사람, 아니 그 합격된 사람과 합격 안 된 사람의 답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어떻게 적었는가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걸로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 전통 적용, 전통 식물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